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이고요. 네, 어제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대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구급파가 승리할 것으로 보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도파하고 좌파죠. 이쪽에서 굉장한 결집이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이제 영국도 그렇고 영국의 노동당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중도좌파가 우세한 약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친환경 섹터가 좀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은 이제 나토 회원국을 순방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늘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순방할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한 가지는 방산, 또 한 가지는 원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최근에 체코 원전 이게 수주가 이제 조만간 발표할 때가 낮춰졌다란 말이죠. 딱 요때에 나토 회원국 여기에는 체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체코 원전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요렇게 좀 점쳐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가 그래도 좋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농업 고용 지수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좋았던 거는 이게 이제 그 어제 그저께죠. 토요일 날 경제 공부 시간에 제가 이제 따로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때는 막 갑자기 예상보다 5월치였죠. 5월에 5월7을 굉장히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러면 조정을 받지만 한국 시장은 더하죠. 한국 시장은 좀 더 금리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재차기하면 한국 시장 몸살을 겪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틀 동안 조정을 받는 걸로 끝났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게 여파가 더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에 최근에 금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좌우가 시장이 많이 좌우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느닷없이 이거 27만으로 이제 그 발표를 해놓고 딱 한 달 지나서 21만 건으로 딱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수정해버리면 와 진짜 미축팔탁 뛰디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노동부고요. 물론 뭐 미국이란 나라가 뭐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는 좌천되거나 좀 문책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좀 너무 좀 심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걸 봤을 때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이게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당하고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간다, 경기 둔화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역시 금리 인하가 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경제 공부, 시험생과 함께는 경제 공부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경제 지표 보는 법 사실 요거는 전문가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놀라고 막 이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뤄드렸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역시 이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역시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금리 인하가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시장은 더 좋죠. 사실은 사실은 뭐 국채금리 미국의 강달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눌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도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더 완화될수록 좋죠. 예, 물론 뭐 빅테크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굉장히 올해 급등을, 상반기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만, 예, 요 섹터만 많이 올라갔고, 나머지들이 많이 못 올라갔는데, 예,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테슬라죠. 그쵸? 예, 테슬라는 올해 1월에 시작할 때, 한 240달러 선에서 시작했어요. 240달러 선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였죠.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240달러 위로 올라와줬어요. 이제 본전입니다. 이제 본전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인공지능만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별로 좋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반칙입니다. 작년부터 하면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거 더 오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뭐 저희의 방식인 거고요. 이것을 뭐 선호한 분들도 계시지만 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투자 방식의 차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를 지향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지금 테슬라가 좋으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테슬라가 이제 본전입니다. 이제 본전이에요. 역시나 그리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이유도 많고요. 그리고 하락할 이유도 많아요. 결국 주식이 그렇죠. 주식이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이유도 많고 내려가면 또 내려갈 이유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우세하느냐? 이런 것은 역시 타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올라갈 타임이다 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도 역시 친환경 또는 이렇게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도 뭐 할부 금리, 리스 금리 뭐 이런 거 있죠. 역시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또 좋습니다. 애플도 사실 상반기 내에 그렇게 좋지 못했죠. 상반기 내에 좋지 못하고 올라온 거는 최근이에요.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상반기 내내 그죠? 뭐 너는 왜 인공지능 안 해? 거의 뭐 이렇게 면박을 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좀 험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니면 다 찐따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뭐 상반기 그렇게 내내 올라갔지만, 근데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별로 없다란 말이죠. 너무 억지스럽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역시 그들만의 리그였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체감적으로 봤을 땐 너무 일부 섹터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못 올랐던 거, 즉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테슬라라든지 애플, 그렇죠? 애플도 뭐 어차피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금요일 날 2% 올랐네요. 그렇죠? 애플이 2% 오르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시총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별 차이가 안 나요. 다시 애플이 시총 1위로 올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완화가 가까워지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뭐 선거만 했다면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이 먼저 바뀌었죠. 물론 작년에 아르헨티나 이분은 아르헨티나는 원래 이게 복지라든지 이런 옛날에 뭐 페론 이런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좌파가 좀 무세한, 남미가 보통 좌파가 우세해요, 보통. 그런데 정치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극우가 좀 독특한 분이. 근데 이것도 뭐 그쪽에서는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고, 그리고 영국은 보수당이었어요. 보수당이면 우파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노동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좌파예요. 물론 지금 현재 정치는, 현실 정치는 중도파를 아우르지 않으면 집권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라고 해도 중도 우파, 좌파라고 해도 중도 좌파, 뭐 이런 거죠. 중도파를 아우르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죠? 뭐 혁명의 시기라든지 또 전쟁 시기라든지 이런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좌, 극우가 가끔 득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이지만 여기도 이제 약간 중도파의 중도우파, 중도좌파예요. 가 이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요거는 좀 쇼킹하죠. 이란 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질까 했지만 그렇지만 이란이 예전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란 혁명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그렇습니다.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렇게 개혁파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대도 많지만 굉장히 이란의 내부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이란에서 이제 개혁파가 당선되고, 그러면 이제 서방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 종전은 아니지만, 그죠? 하마스는 종전을 원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끝까지 어떻게든 하마스를 붕괴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무장을 없애든지 어쨌든 이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계속 무장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을 이스라엘은 원치 않고 그렇지만 휴전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휴전 가능성이 생기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그래서 유가는 조금 더 약간 조정을 좀 더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근데 현재는 뭐 일단은 항생이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만은 좋아요. 대만은 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죠? 역시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려가니까 이쪽은 대만 쪽은 좋은데 일본도 나쁘진 않죠. 근데 중국은 그닥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이 이렇게 너무 이제 그 국제적인 갈등이 고조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을 하는 국가들도 있죠.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에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 손 벌릴 수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뭐 소련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손 벌릴 수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화해 무드로 간다고 하면 굳이 중국한테 손 내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오늘 그닥 좋지 못하고요. 일본하고 대만은 역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증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냐? 일단은 코스피는 보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가 지금도 사실 뭐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점심 때 약간 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또 양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다시 올라갔다가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이 좋네요. 그죠?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우파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문제입니다. 그죠? 계속 지적을 해드리지만 아니 르펜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극우인가요? 극우는 아니죠, 솔직히. 극우는 아닙니다. 그분의 마린 르펜 이분의 아버지가 그분은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 옛날 분이다 보니까 인종차별적인 언사도 해요. 이제 이런 분은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속에는 뭐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겉으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차이인데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드러내놓고 인종차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럽에서 우파냐 좌파냐를 이제 나누는 기준은 이민 또는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죠. 그런 대응 방법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린 르펜 자체는 그분은 그렇게 우파는 그렇게 극우는 아니에요. 우파는 맞지만 극우는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 너무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극자나 극우는 중도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명의 시기, 진짜 썩어가지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시기. 이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극자는 또 극우가 득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시기 아니면은 중도파를 아우르는 중도 우파라든지 중도 좌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치 지형에서도 보면 거의 또 그렇게 드러납니다. 물론 국가마다 이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좀 좌파 우파가 이제 갈려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하죠, 사실 정치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이게 이런 것도 좀 이제 서로가 이제 논의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시기는 됐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웨스탁이 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화를 않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영국의 노동당은 당연히 뭐 좌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좀 더 가깝고요. 프랑스가 이제 우파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결집이 일어났어요. 표의 결집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오히려, 우파가 약간은 이제 제3당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역시 이제 좌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난민들이 이제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를 행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중도 좌파가 약진하면서 친환경은 오늘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뭐 사실 뭐 2차 전지를 뭐 보고 있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상반기 내에 친환경이 많이 못 갔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하반기엔 좀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제가 뭐 환경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딱 맞춰서 이런 것도 좀 약간 운이 좀 따라줬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워낙 이제 세상이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선동한다고 이렇게 다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죠? 전 세상이 이제 인터넷으로 다 깨어 있어요.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도 극자나 극우는 더더구나 어렵다. 물론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은 뭐 저놈 새끼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극자 또는 극우예요. 그래서 극자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사실 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구분이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폭력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불사해서까지 뭐 이렇게 목적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극우 또는 극자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하겠다라는 것은 중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를 우리는 경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도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행이죠. 그 뭐 매동도 보면 오늘 좋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극우가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문 닫고 보호무역주의 하면은 사실 한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호무역주의하고 관세 올리고 막 그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는 재미없죠. 우리는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는 서로 대화를 이게 우리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또는 중도 좌파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반도체 또는 여기 2차 전지, 친환경 이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한국은 뭐 조선, 뭐 자동차 모든 게 다 수출이에요, 다 수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물도 그리고 선물도 다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도 한국 시장한테는 좋다라는 얘기죠. 이 결과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역시 최근에 수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완화되니까 한국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조차도 플러스. 그래서 지수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하고요, 그쵸? 호재가 두 가지예요. 국채금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채금리,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도 좌파, 친환경 쪽에 좀 더 무호적인 중도 좌파가 집권하면서, 지금 이제 친환경 쪽이 오늘 섹터가 좋죠. 그동안 뭐 극우파가 잡으면은 뭐 안 된다. 사실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자꾸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썩고 썩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가 그 뭐 제가 뭐 에코프로를 뭐 열심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친환경의 대표 그룹이죠. 그래서 오늘 120선에 좀 닿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7, 8%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 6%대. 그러고 삼성 SDI도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캐즘을 타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의 노스볼트가 BMW가 좀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자기네 나름대로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막 한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란 거죠, 그죠? 이게 노스볼트가 하려고 했는데 역시 수율 문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뭐 그렇고 결국에는 수율입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품이 많이 나와야 그죠?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좀 되죠. 가격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노스볼트에서 결국에 이제 수율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원래 BMW 한 2.7조 원 정도를 원래 계약했던 걸로 파기했어요. 그럼 못 맞추니까. 응? 얼마나 유럽이니까 같은 유럽이니까 노스볼트가 잘 되기를 그 사람들도 많이 지원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파기하고 결국에는 유럽에는 누가 삼성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진출했지만 삼성 SDI가 예전부터 BMW, 벤츠, 아우디 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BMW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7조의 수주가 이제 삼성 SDI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 근데 이런 수주는 뉴스에 콧배기도 안 나와. 이건 진짜 언론이 써온 거지, 그죠? 2차 전지 어떻게 눌렀다가, 물론 눌렀다가 나중에 올리긴 할 거예요. 눌렀다가 나중에 올리긴 할 건데, 너무 이렇게 계속 누르기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진짜 언론이 너무 썼고 문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는 ESS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삼성 SDI는 예전부터 이거 하고 있었어요. 제일 잘하는 게 삼성 SDI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전기를 얻으면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그래서 이게 뭐 2차 전지랑 거의 같은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1조 정도 수주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막 애매하게 이제 호재인데도 두리뭉실하게 막 애써서 자꾸 발표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눌러놔요. 나쁜 놈이죠, 이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거 올리고 나중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타이밍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바닥일 때 모아가면 나쁘지 않다. 저희 뭐 웨스타에 투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냐의 문제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누른 거는 이거는 기회로 봐야죠, 그죠? 호재가 이렇게 넘치는데 눌렀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좀 담아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호재가 이렇게 넘치는데도 막 이렇게 너무 애써서 감춘다. 그래서 애써서 누르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먼저 올려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뭐 기관들은 이제 뭐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슬슬 들어오고 있고 이게 문제는 외인들인데 외인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엄청나게 공매도로 눌렀었잖아요. 그 상황을 안 하고 어떻게든 계속 누르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오늘 에코프로도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2차 전지 누르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뭐 반도체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물량 빼서 저쪽에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해외 순방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은 이분은 극우가 아니에요. 극우는 아니고 중도에서 중도 우파 정도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의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쪽에서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극우는 아니시고 그래서 중도 우파나 정도 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게
방산하고 원전. 네, 사실 뭐 방산 수출은 워낙 잘 되기도 하고요, 그죠? 네, 이건 뭐 운대가 잘 맞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원전은 사실은 좀 많이 노력한 거 있죠. 솔직히 그건 인정은 해야 된다 좀 싶고요. 예,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거는 그쵸? 너무 뭐 막 아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못한 거는 지적을 하되 잘한 것도 좀 긍정하고 수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요번에 가는데, 나토니까 이제 당연히 방산이 강조가 되고요. 워낙 뭐 방산도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나토 회원국 중에서 체코가 있습니다. 근데 체코 원전 수주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10일 날,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체코 정상과의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든지 원전이든지 이건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조 단위의 어쨌든 계약이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그런 어떤 만남, 회담이 보통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체코 정상을 만난다는 것은 요번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싶기도 하고, 뭐 빠르면 뭐 그때 어느 정도 뭐 결과가 좀 발표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원전의 수주가 발표가 거의 다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이게 한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 기술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설계하는,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와 한국 한수원의 2파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은 당연히 좋죠. 오늘 강세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많이 보죠. 당연히 뭐 한수원에서 해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뭐 SMR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SMR. 그래서 뭐 누가 해도 심지어 우리가 한국이랑 좀 자주 좀 분쟁이 있는 웨스팅하우스에서도 거기도 설계만 하거든요. 결국에는 만드는 건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줄 거냐. 그래서 그래도 우방인 한국이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한국이 뭐 단일팀으로 들어가지만 미국하고 같이 조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에서 수주라든 미국에서 수주라든 어차피 뭐 이거 핵심 부품을 핵심 기기를 만드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고, 특히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SMR도 맞춤 제작이 거의 되는데, 그래서 SMR의 어떤 파운드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선에서 이게 오르긴 올랐어요.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어차피 실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수주되면 당연히 좋고요. 당연히 호재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SMR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너무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못 먹어도 오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거 가격대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전 또는 친환경 다 잘 돼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가니까 수소 두산 퓨얼셀도 오늘 뭐 3%대 지금 상승 중이고요. 역시 같이 가는 흐름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뭐 외인들이 뭐 가끔가다 이렇게 뭐 매도도 하지만 올해 뭐 2,700만, 2,800만 거의 뭐 이렇게 외인들이 올해 많이 매집을 해놨어요. 결국에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매집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먼저 선취매 해놨다. 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이 좋습니다. 이제 뭐 방산이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기가 조금은 이제 버겁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원전하고 방산은 이제 우리나라 정상 외교에서 가장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방산은 이전에 성과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운대가 좀 잘 맞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는 원전은 아직까지 이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었죠. 예, 결과가 안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결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또 신고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역시 이쪽도 기대는 되고요. 그리고 LG 넥선 역시 이쪽도 잘 되고 있죠, 요즘. 네, 그래서 뭐 방공, 미사일 뭐 관련돼서 또는 뭐 LIG 넥슨은 뭐 로봇도 조금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래서 방산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역시 원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들 만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